얼마 전 아는 후배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래서 대출 상담사나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으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금리가 하도 요동쳐서 잔금일 60일 이전에만 상담해준다고 하네. 근데 생각해봐. 어느 정도는 대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는지 가늠이나 하지 않겠어? 후배도 일단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아직 대출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매일매일 불안하다고 해. 물론 집값이 오를 때 평생 남의 집 월세나 전전하면서 집값 오르는 거 구경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포모에 휩쓸려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야. 만약에 계약했는데 대출이 내 생각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거야. 오늘 형이 내 집 마련의 치트키, 주담대 기초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부동산 좀 아는 형이야. 내 집 마련하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야? 결국 돈이지. 형, 나 연봉 3천인데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 LTV 70%라는데 왜 나는 대출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질문들 형이 진짜 많이 받거든? 대출은 아는 만큼 나오고 아는 만큼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야. 오늘 형이 LTV, DSR 뭐 이런 용어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줄게. 자, 첫 번째 LTV부터 가보자. 쉽게 말해서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려주느냐 이거야. LTV가 70%이고 집이 10억이면 7억까지는 빌려준다는 소리지. 그런데 작년 10-15 대책부터 수도권은 LTV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어. 기존 비규제 지역의 70%였던 게 규제 지역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으로 대폭 확대된 데다가 규제 지역 LTV 자체도 50%에서 40%로 축소됐어. 그마저도 무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야. 게다가 10-15 대책에서 주택 가격별로 대출 한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 LTV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 그래도 아직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더라도 생애 최초인 경우에 70%가 적용되니까 대출 받을 때 꼭 확인해봐. 다음은 DSR이야. 소득 대비 빚 갚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 보통 1금융권 은행에서는 40%를 적용하는데 이것 또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시행해서 대출 가능액이 더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 여기서 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형, 대출 기간 50년으로 팍팍 늘리면 한도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형이 팩트 체크 해줄게. 이제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정책 대출이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들어. 연봉 3천인 동생들 금리 4%대면 아무리 연끌해도 대출 한도가 2억 전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야. 형, 그럼 집 어떻게 사? 그래서 우리가 정책 대출을 공부해야 하는 거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꽤나 많이 올랐어. 이럴 때는 정책금융상품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해. 자산이 좀 부족하면 디딤돌 대출은 2-3%대로 저금리로 매우 유용하고 보금자리로는 나이 요건만 맞으면 최장 50년까지 고정금리로 빌려줘서 금리 발작 일어날 때도 든든해. 다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로는 소득 조건이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서도 부부 합산 1억 넘는 고소득 동생들도 고민들이 많더라고. 일반 디딤돌은 소득 제한 때문에 안 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훨씬 널널해. 아이 낳을 계획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대안대출도 가능하니까 출산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또 대출 받을 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팁 몇 가지 알려줄게. 자, 첫째, 집값만 있다고 집 사는 거 아니다. 5억짜리 집 사면 취득세, 복비, 법무사 비용까지 최소 1,000만 원은 부대 비용으로 나가. 여기에 도배장판에 만약 인테리어라도 하게 된다면 구축은 3,000만 원 넘게 깨질 수도 있어. 대출 한도에만 목매지 말고 현금 예비비를 반드시 확보해놔야 잔금날 웃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거야. 자, 둘째, 주거래은행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 주거래은행이라고 특별히 이자가 싼 것도 아니야.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부터 국민, 신한, 우리은행, 일반 시중은행도 알아보는 게 좋아. 그리고 꼭 은행이 아니어도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는 금융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발품 판 만큼 이자도 절약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셋째,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상담사에게는 직접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하고, 넷째,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도 확인해야 돼. 오늘 주담대 기초 싹 훑었는데 어때?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지? 벽이 높다고 느껴져도 기준을 알면 길이 보여.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왜 물어보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요즘은 대출 상담사들도 헷갈려 할 만큼 정책과 금리가 바뀌고 있는 시기인 만큼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지 않을 정보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지금 당장 못 사더라도 공부는 꼭 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낚아챌 수 있으니까. 부동산 좀 아는 형 TV 좀 보고 내 집 마련 꼭 성공하고 알았지? 구독, 좋아요 팍팍 박아주고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줘. 형이 직접 답변 달아줄게.